듣자하니 자네가 요새 시크릿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잘 안 됐다지? 낙심하지 말고 날 찾아오게. 릴리는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애써 참으며 생각했다. 아휴, 또 그 얘기구나. 아빠, 나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시크릿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한 카밀로의 다음 말이 그녀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이번에 나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수도원에서 나왔다네. 바로 제대로 된 시크릿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 물론 자네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안 믿지만 절친한 후배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릴리 자네한테 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 자네가 요즘 우울해 보인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릴리 자네가 시크릿에 관심이 있다니 너무 기쁘고 반가웠지 뭔가. 릴리는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란 것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수도사 카밀로와 릴리의 제대로 된 시크릿 수업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릴리라고 합니다. 반갑네. 나는 카밀로라고 하네. 저번 통화에서 자네의 강한 열정과 호기심이 느껴지더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왔지.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자네 정도의 열정이라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안 그런가? 그래. 그런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지? 저는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존재하는지, 존재의 실상이란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시크릿은 실제로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대답해 주지. 저번 통화에서는 세상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 시작해 볼까? 사실 세상에는 한 가지 원리만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모습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야. 나는 그 두 가지를 편의상 존재의 대원리와 존재의 소원리로 부르지. 대원리와 소원리요? 그 둘이 무슨 차이죠? 대원리는 주로 구도자들이 구하는 것, 소위 깨달음이라는 거지. 깨달음은 존재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는 소원리. 이것은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야.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것이 이 소원리에 속하지. 쉽게 말해 대원리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것이고 소원리는 창조의 원리에 대한 것이야. 마침 그 두 가지 모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추구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깨달음을 추구하자니 배가 고프고 현실에만 집중하자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 가고 너무 힘들어요.
시크릿 하나만 추구하는 것도 사실 벅차요. 지금껏 시크릿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고요.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전통적으로 대원리와 소원리는 서로 선을 그어왔지. 인간의 이원적 사고방식의 특성상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어. 그래서 대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나 또한 수도원에서 갖은 고비를 넘기면서 수행에만 전념했었고,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네. 이 모든 건 그저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말이지.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는 원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 작용한다면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 사실은 분리되려야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지. 또 시크릿에 통달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안 되나? 동감이에요. 저는 진리와 시크릿의 완성 두 가지 모두 원해요. 또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고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고사하고 시크릿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나 싶고 자존감도 떨어져 가고요. 자네의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네? 뭐라고요? 그게 왜 당연하죠?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하네. 자네는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었지. 시크릿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그들은 이제까지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시크릿을 오해하고 있어. 시크릿이 작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주의 원리인 비이원성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야. 비이원성은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지. 시크릿은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 수준이 아니라네. 오히려 아주 깊은 영성에 속하는 것이며 가히 창조의 원리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심오한 신비일세. 그러니 그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시크릿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그렇다면 비이원성이라는 게 뭐죠? 이해가 잘 안 가요.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게. 비이원성이란 이원성의 반대지. 바로 불이. 한마디로 둘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 체험하는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야. 서로 다른 둘과 주체와 객체. 이러한 이분법은 서양의 철학과 신학의 기조였지.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자네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나는 릴리고 저 사람은 카밀로. 또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본다라고 느끼진 않지. 그게 바로 이원성이야. 그럼 비이원성은 어떻겠나? 비이원성은 누굴 바라보든 저건 나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렇지. 잘 이해했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체의 인식 대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나라는 느낌은 지금 나라고 느끼고 있는 릴리나 카밀로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야. 모두가 같은 근원, 둘이 아니지. 잠깐만요. 그럼 나와 너 말고도 음과 양,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낮과 밤, 남자와 여자처럼 상대성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근원적으로 같은 건가요? 그렇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지. 예외는 단 하나도 없어.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한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쪽이 존재해야지. 하지만 앞면이든 뒷면이든 그것은 근원적으로 같은 동전일 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인과 결과는 하나야. 정말이요?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하나가 되죠? 방금 내가 동전의 앞뒷면이 모두 동전일 뿐이라고 했지? 원인과 결과도 서로 다른 면이긴 하지만 사실 같은 것이지. 이것을 인과관계의 동시성이라고 부르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 순차로 경험하지만 사실 결국 같은 거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존재가 나타나려면 그것의 존재성을 증명해줄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릴리, 자네는 여자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고 있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남자라는 성별이 있으니까 제가 여자인 걸 알 수 있는 거군요. 세상에 오로지 여자만 존재한다면 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기특하구만.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지.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인식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 이제야 이해가 좀 돼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비이원성의 궁극적인 비밀은 인식과 존재의 관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지. 비이원성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먼저 인식됨이 전제되어 있네. 가난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대인 부유함이 먼저 인식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야. 그러니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일세. 자네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것은 부유한 상태가 인식되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다면 그 부유한 상태는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야. 뭔가 알 듯 말 듯해요. 그리고 3차원 현실에서의 또 하나의 허상은 바로 없음일세. 있다와 없다. 진짜로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없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없음의 대상이 마음의 상에 있는 것이지. 따라서 없음은 진짜로 없는 것을 지칭할 수가 없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는가? 결국 존재라는 것은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일세. 즉,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미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그럼 존재의 대전제는 인식이다.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뀔 뿐,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이미 인식된 것이라는 사실이군요.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현실태와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시크릿이라는 건 사실 가능태로 존재하는 존재성을 현실태의 트랙에서 실현하는 것 아니겠나. 이 이야기는 또 앞으로 천천히 하지. 얘기를 마저 하면 인식과 존재 사이의 비이원성은 곧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너 사이의 비밀을 말해준다네. 그 비밀이란 서로 다른 것이라 여겨지던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같은 것임을, 이것이 존재에 대한 알의 대원리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의 내부 원리, 즉 시크릿이지. 시크릿과 호포노포노, 티벳의 통렌 수행 등 생각과 감정의 정체를 파악해서 정화하는 그 수많은 방편이 사실 모두 비이원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것들을 수박 겉핥기가 아닌 온전한 방편과 영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그것이 온전히 가능해지면 자네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네. 우주를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야. 또한 닥쳐오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을 얻게 되지. 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시크릿, 그 깨달음에 기반한 시크릿을 비이원 시크릿이라고 하네. 깨달음 따로, 세속적인 삶 따로는 이제 없어.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해줄 말들은 기존의 익숙한 이원적 관점에서 비이원적 관점으로 깨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세. 그걸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네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나.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걸세. 그리고 다음 시간엔 모든 깨달은 자들의 깨달음인 I am that I am, 바로 이 시크릿의 대전제를 배울 걸세.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답하시길 I am that I am.